2013년 7월 4일 날 딴지라는 글쓴이 분이 일본 유학 중 겪은 무서운 실화라고 이제 네이트 판에 글을 올려주셨어요. 안녕하세요. 무더운 여름이 시작되어서 판에 무서운 이야기가 많이 올라오고 있군요. 다른 분들의 글만 눈팅하다가 제가 겪은 일 하나에 다른 일본 분들이 말씀해 주신 걸 적어보려고 합니다. 글재주가 없어도 이제 참고 봐달라고 하네요. 첫 번째는 제가 직접 겪은 이야기입니다. 저는 대학교를 일본 도쿄에 있는 곳으로 갔습니다. 집안이 그닥 부유한 편은 아니라서 대학생활 중에도 아르바이트를 해야 하는 서민 유학생이었어요. 유학 비자를 받고 일본 학교에 진학을 해도 외국인은 바로 아르바이트를 할 수가 없어요. 하다가 이제 걸리면은 안 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몇 개월간 학교 출석률을 보고 입국관리소에서 이제 허가를 내주거든요. 저는 6월쯤 허가가 나와서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알바했던 곳은 힘들고 무서웠지만 가장 즐겁게 일했던 곳, 신주쿠 카부키초에 있는 가라오케관이라고 하는 유명 가라오케 체인점입니다. 이제 글쓴이가 이제 당부에 글을 올렸는데 우리나라의 그런 문란하고 아가씨 나오는 그런 가라오케를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았나 봐요. 그래서 이런 글을 쓰신 것 같은데 그런 곳은 아니고 굳이 비교를 하면 우리나라의 스노레방 같은 곳인데 이제 알바생들이 유니폼을 입고 일을 하고 10대에서 뭐 아저씨들까지 남녀노소 이제 누구나 즐길 수 있는 그런 건전한 노래방이라고 합니다. 물론 야키소바 같은 음식과 오렌지 주스 등등을 포함해서 칵테일이나 맥주 등의 알코올도 팔긴 하지만 드링크 때라고 해서 싸게 가라오케를 즐기는 대신 드링크를 하나 무조건 시켜야 합니다. 아무튼 제가 일하게 된 가라카는 도쿄 신주쿠 카부키초라고 하는 무지 유명한 곳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글쓴이 분이 일을 했던 곳에 이제 건물의 그림을 그려주셨어요. 지상은 총 8층까지 있고 지하로 2층이 더 있어요. 1층은 가라오케 입구입니다. 따로 방은 없고 프론트랑 점장실만 있습니다. 손님은 여기서 방을 배정받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이동을 합니다. 4층은 드링크바. 프런트에 있는 알바생 빼고는 다른 알바생들은 이제 다 여기 모여 있는다고 합니다. 5층은 음식을 만드는 곳이고 드링크 외에 음식은 죄다 이곳에서 만들어져서 가져갑니다. 가라오케에서 제일 무서운 곳은 이제 빨간색의 8층 방입니다. 제가 겪은 문제의 사건은 바로 지하 2층에서 일어난 일이고요. 저는 대학교를 다니느라 학기 중엔 5시부터 10시까지 일을 했고 방학 때는 야간에 근무를 했습니다. 10시부터 아침까지. 일본도 우리나라 마찬가지로 이제 평일에는 손님이 별로 없다고 써놓으셨고요. 그리고 이제 금요일에서 토요일은 이제 사람이 많다고 하네요. 금요일에서 일요일만 빼면 되도록이면은 그래서 지상층에 있는 방만 내주고 지하층은 가능하면 손님에게 내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지하에는 엘베도 없고 계단으로 이제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서빙하기가 아무래도 불편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날은 제가 알바를 하고 있는데 지상층에 원하는 방이 없어서 지하에까지 손님을 넣었나 봅니다. 그 손님이 나가고 나면 알바생 중 한가한 사람이 가서 그 방을 치우고 와서 전상에 이제 청소가 끝났음을 이제 프런트에 알려야 합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운이 없게도 제가 지하 2층의 방을 청소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도 어김없이 빈 트레이와 수건을 가지고 지하 2층에 갔습니다. 좁은 공간에 방이 총 4-5개 있는데 손님이 가고 나자 그 층에 저를 빼면 아무도 없었고 노래방 기계만 켜져 있었습니다. 손님이 있던 방이 계단 맞은편 맨 끝에 있었는데 방을 치우기 위해 손잡이를 연 순간 하는 남자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마치 마이크에다 대고 소리 지르는 목소리였어요. 순간 너무 놀라서 비명을 지르고 주위를 살펴봤는데 역시 그 층에는 저밖에 없었습니다. 설마 잘못 들은 건가 싶기도 하고 너무 정신이 없었지만 어쨌든 방을 치우고 프런트에 전산 입력을 해야 됐기 때문에 너무 무서웠지만 방을 치우러 안에 들어갔습니다. 정말 식은땀이 나고 너무 무섭고 그래서 재빠르고 대충대충 방을 치우고 밖으로 나가기 위해 다시 손잡이를 돌리는 순간 하는 남자의 비명소리가 방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이건 진짜 잘못 들은 소리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불이 나게 비명을 지르며 계단으로 로비까지 뛰어 올라갔습니다. 미친 듯이 뛰는 심장을 보여줬고 눈물까지 찔끔 흘려가며 같이 알바했던 일본 친구들에게 이 사실을 말했지만 다들
원래 이 가라오케 귀신이 자주 출몰한다면서 대수롭지 않게 넘어가더라고요. 사실 전 그 말이 더 공포스러웠습니다. 도대체 지하 1층과 지하 2층엔 아무도 없는데 그 방에 왜 손잡이를 열 때마다 마이크에다 대고 남자가 비명을 지르는 소리가 들리는 걸까요? 그 방에 유령이라도 있는 게 아닐까요? 나중에 친한 일본인 알바생이 말을 해주더군요. 가라오케가 들어서기 전에 이 건물 지하 2층에서 어떤 중년 남성이 목을 메고 살자를 했다고요. 그래서 가끔 남자 귀신을 본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듣고 내가 계속 여기서 일을 해야 하나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가라오케에서 일어난 이상한 사건은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정말 제가 겁이 많은 편이라 이 가라오케를 벗어나고 싶었지만 익숙해진 일과 알바생들하고 무지 친해진 상태고 그만두면 당장 생활비가 걱정이 되었기에 저는 참고 방학 동안만 더 일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그 다음 사건은 같이 일하던 여자아이가 겪은 이야기입니다. 가라카는 원래 외국인 유학생도 아르바이트로 많이 써주는 곳입니다. 그러나 손님과 직접 대면하고 점장의 감시를 많이 받는 곳이 프론트이기 때문에 프론트에는 유학생보다 일본인 알바생이 업무를 맡게 됩니다. 가라오케 운영 시간은 낮 11시부터 새벽 6시까지고 새벽 타임 애들이 6시에서 7시쯤 청소를 시작해서 마감을 하고 집에 갑니다. 그러면 12시부터 낮에 일하는 알바생들이 일찍 와서 영업 준비를 하게 되지요. 그러던 어느 날 비가 많이 오던 수요일이었습니다. 그날도 여자 알바생이 일찍 나와서 영업 준비를 했습니다. 일단 준비가 되기 전까지 손님이 오면 안 되기 때문에 안쪽에서 가락한 입구를 잠그고 1층부터 8층까지 돌면서 노래방 기계를 하나하나 킵니다. 그리고 엘베보다 계단이 좀 더 빠르기 때문에 8층까지 한 번에 올라간 후 내려오면서 이제 한 층 한 층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날도 어김없이 여자애가 혼자 가락한 입구를 잠그고 엘베를 타고 8층까지 가서 8층의 방들 문 하나하나 열고 기계를 켜고 있었는데 갑자기 어느 방 하나에 인터폰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인터폰은 손님이 1층 로비로 전화를 걸어서 음식을 주문하거나 노래방 시간이 끝나면 로비에서 그 방으로 전화를 걸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알려주는 기능입니다. 즉 가라오케 외부로는 연결이 안 된 그냥 내부용 인터폰입니다. 근데 8층 노래방 안에서 인터폰이 울리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당연히 가라오케가 문은 잠겨 있으니 손님이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고 더욱이 건물 안에 그 여자 알바생 한 명밖에 없는데 말이죠. 일단 울리는 인터폰을 받았지만 전화기 너머에서 쉬쉬하는 바람 부는 소리만 들렸다고 합니다. 여자애는 고장났나 생각하고 인터폰을 내려놓고 7층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한참 있다가 7층 똑같은 위치의 방에서 또다시 인터폰을 받았지만 똑같이 쉬쉬하는 바람 소리만 나고 아무 말이 없었어요. 밑에 누가 온 건가 하면서 재빨리 1층에 내려가 봤지만 역시나 입구는 잠겨 있었고 그 건물엔 자기 말고는 아무도 없었다고 합니다. 외부로부터 걸려올 수 없는 전화. 도대체 누가 여자애가 있는 방으로 인터폰을 올린 걸까요? 제가 그만두기 직전에 들은 이야기입니다. 사실 알바라는 것이 어디든 그렇듯 알바생이 나가고 들어오는 거 빈번한 일이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였다고 해요. 제가 들어오기 전에 조금 오래 일했던 20대 남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사람이 귀신 같은 초자연적인 것을 잘 보는 사람이어서 이 가라오케에 있을 때도 자주 목격을 했다고 합니다. 영화인 것 같죠? 바로 문제의 7, 8층에서요. 사람이 많이 오는 저녁 시간대에 1층으로부터 주문을 받아서 4층에서 드링크바에서 음료수를 만들고 8층에 배달을 가려고 했다고 합니다. 근데 엘베 앞에 어떤 흰색 원피스를 입은 여성이 고개를 조금 숙인 채 엘베를 기다리고 있었대요. 근데 워낙 손님이 많은 시간이기 때문에 그 남자 알바생도 손님이구나 하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넘어갔다고 합니다. 엘베가 4층에 도착하고 문이 열리자 알바생이랑 그 흰 원피스 여성이 함께 탔다고 합니다. 타고 나서도 여자는 계속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요. 목적지인 8층에 도착하자마자 알바생이 먼저 내려서 손님방에 음료수를 놓고 나오니 여자가 엘리베이터 밖에 멍하니 서 있다가 쓱 하고 어느 방 안으로 들어가더랍니다.
그때까지도 여자 손님이라고 굳게 믿고 있던 남자는 엘베를 타자마자 소름이 쫙 끼치고 얼굴이 창백해졌다고 하는데요. 그 여자는 문도 열지 않은 채 닫혀진 방의 문을 통과해서 안으로 들어간 것이었습니다. 마치 유령처럼요. 드링크 바에 들어와서 그는 자기가 본 것을 사람들에게 알렸다고 하네요. 그 이후로도 8층에 그 여자 귀신을 봤다는 사람이 늘었고요. 그리고 알게 된 사실, 비오는 수요일에 프런트 방에서 연락 온 그 여자 귀신 안으로 들어간 방이었습니다. 아무튼 그 남자도 여기 일하면서 귀신을 하도 많이 봐서 나중에 면역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결국 제가 들어오기 얼마 전에 그만뒀긴 했지만 저는 담력이 약하고 겁이 많은 편이라 방학 때 시급 좀 더 받겠다고 야간 뛰다가 너무 무서워서 그런지 날이 밝아서 문 닫고 안에서 청소하는데도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저랑 제일 친했던 여 알바생도 8층 창문에서 귀신 자주 보인다 그러고 다른 남자 알바생도 똑같은 귀신 8층, 7층에서 자주 보고 5층 조리실 구석에서도 가만히 서 있는 할아버지도 있다고 하고 나중엔 노이로제 걸릴 것 같아서 결국 알바를 옮겼습니다. 친구들하고 정도 많이 들고 업무도 제법 익숙해졌지만 그 다음에 했던 알바는 가부키초 안에 제가 일했던 가라오케 근처 음식점이었는데 오래 일한 언니가 그러더군요. 원래 그 가부키초 건물에 죽을 사람도 많고 귀신이 많이 나오기로 유명하다고. 진짜 소름 돋아 사망할 뻔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글쓴이 분이 거기 그 가라오케에 실제 사진 올려주셨어요. 여기가 문제의 가라오케입니다. 제가 일했던 곳이고요. 도쿄 사시는 분이나 자주 가시는 분이라면 한번 가보시길 바래요. 귀신을 볼 수 있을진 모르겠지만 JR 신주쿠역 동쪽 출구로 나와 쇼핑몰 알타 방향으로 신호등을 건너서 내려가면 가부키초 정면이 보입니다. 신호등 총 2번 건너요. 나름 유명한 돈키호테가 있는 그 길을 따라 쭉 내려가면 저 사진과 똑같은 가부키초 건물이 오른쪽에 있을 겁니다. 극장 오른편이요. 정말 나름 호러호러한 아르바이트 경험이었네요. 사람들을 참 좋았는데 혹시 다음에 시간이 된다면 그 이후에 알바하면서 알게 된 손님에게 들은 무서운 이야기도 들려드릴게요. 이제 점심시간이라 저는 밥 먹으러 이러고 이제 1편이 끝이 났어요. 여기 왜 굳이 가보라고 하시는 건지 별로 가보고 싶지 않거든요. 아무튼 오늘의 딴지님의 글은 여기까지입니다.